안녕하십니까. 모아소프트 디지털 융합 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한은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보다 안전한 전기자동차를 위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관한 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원래 발표 예정 시간이 약 4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금 짧게 한 30분 정도 지나서 마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또는 배터리에 대해서 오버뷰로 훑고 지나가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일단은 그 배터리가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렉트리피케이션 때문인데, 우리가 왜 자꾸 전기화 또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결론은 환경 규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우리가 이제 지구를 온난화로부터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사용되고 있던 석유 이런 화석에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리피케이션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은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제 석유 중심의 산유국들의 에너지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그 주도권이 이제 옮겨가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에너지가 얼마큼 안전할 수 있느냐는 건데, 요즘 작년 재작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신 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를 보고 계십니다. 100메가와트입니다. 이게 테슬라에서 지금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다가 만들어낸 배터리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이제 안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때문에 석유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 하루에 600만 배럴이 소모되고 있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그 산유국이 아닌 우리의 중심으로 바꿔올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그 일렉트리피케이션을 위해서 전 세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굉장히 대규모로 R&D에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단 위주의, 또 그다음에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산업체, 그리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 일렉트리피케이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 분야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글씨에 보이신 것처럼 2025년까지 275빌리언 달러가 배터리랑 파워트레인 쪽으로 투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밑에 얘기는 뭐냐면, 폭스바겐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90빌리언을 이제 투자를 할 건데, 2019년에 폭스바겐의 전체 R&D 그 버짓이 16빌리언밖에 안 됐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다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요즘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UAM, UAV를 비롯한 에어크래프트나 드론에 대해서, 다른 운송수단에 대해서도 지금 2040년까지 하이브리드 에어크래프트 마켓에 178빌리언 달러가 지금 이제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체, 우리가 말한 이제 공장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2025년까지 50빌리언이 이제 그 전기화에 투자가 될 건데, 밑에 있는 거는 ABB가 400만 달러, 이제 아니죠, 400밀리언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에 보면 그 글로벌하게 탑10 터바인 OEM 업체들이 2.5빌리언을 이 전기화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렉트리피케이션이 성장되고 있는 이 기회에서 자동차는 어떠냐? 지금 보시면 현재는 이제 이게 2018년도 기준인데 2.6%의 전기차가 이제 자동차 마켓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예상하기는 2030년 정도가 되면 약 30%가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카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모티브에 쓰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제 EV가 된다는 거는 어떤 이제 도전 과제들이 있겠죠.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비용에 관한 겁니다. 이 비용은 그래 전기화로 만들어졌다면 이게 비용적으로 얼마나큼 우리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그 각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레귤레이션이나 팔리시,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에 대해서 일렉트리피케이션밖에 답이 없는 거죠.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원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하이 에너지 배터리가 갖고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를 어떻게 그 보장할 것이냐. 그리고 성능은, 그렇다면 전기차 좋은데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성능이나 모든 면에 만족해?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당연히 뭐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뭐 제로백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조용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머리 아픈 부분이 이제 그 충전하는 쪽이죠. 그래서 패스트 차지 부분이 시장의 새로운 부분으로 이제 그 다시 들어가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누가 시장에 빨리 진입할 것이냐는 이제 아직도 이제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라든가 세이프티, 성능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 더 빨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지금 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랑 배터리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기차에 그 투자되고 있는 것 중에 50%가 배터리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동차 비용이 이제 지금 내연기관보다 비싸잖아요. 그거를 배터리 값이 줄어들면 내연기관을 사람들이 버리고 이제 전기차로 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022년은 아직까지도 이제 자동차 이 노란색이 이제 내연기관의 평균 비용입니다. 에 비해서 전기차 비용이 좀 높아요. 근데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값보다 전기차가 더 싸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배터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전기차를 더 구매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지금처럼 보증금 없이도. 이런 이제 세상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당연히 배터리 셀들이 쭉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터리 셀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장치이고 이 셀들이 모여서 모듈, 그다음에 그 모듈들이 모여서 팩을 만들 건데 모듈은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센서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압 센싱이라든가 온도 센싱이라든가 이런 각종 센서들이 장착이 된 배터리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단독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작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부터 뭐 모터를 동작시키고 차를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이 볼테이지 커넥션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에 전원을 공급할 거냐 차단할 거냐 감전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그 담당하고 있는 고전화 릴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매니징하는 오늘 이제 얘기한 BMS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동작하면 항상 열이 나기 때문에 냉각팬이 있고 그 냉각팬은 이제 얼마큼 잘 쿨링이 될 거냐가 관건이 되겠죠. 크게 5가지로 배터리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BMS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고장 유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시스템의 고장 유형을 크게 보면 셀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 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셀 만드는 회사에서 잘못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전해질들이 노화가 되거나 충전을 과충전됐거나 뭐 활성 물질이 고갈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계속 그 충격을 받거나 하게 되면 증기가 발생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화학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하는 구조 결함 때문에 이제 그 배터리가 고장이 나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배터리 페일리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외부 충격 또는 내부 전기적 충격에 의한 바로 노화입니다. 이거는 진동과 열 때문에 주로 생기는데 그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은 열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어가 되지 않는 외부 작동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도 온도가 갑자기 너무 올라가서 며칠 동안 고온으로 계속 유지가 된 거나 아니면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배터리에 약간 쿨링 시스템이 있는데 이 쿨링 시스템이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배터리 시스템이 이제 페일리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전기차는 배터리가 이제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차를 버리고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본 그 주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 이제 배터리라고 배터리 이제 BMS에 대해서 오버뷰 중인데 그렇다면 왜 배터리가 핫토픽이 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요구사항 관점에서 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건 무엇이고 엔지니어 측면에서 도전받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왜 지금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올랐을까라는 건데 아까 초대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파리협정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2015년에 처음에 이제 2015년 12월 12일에 그 파리협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2020년에 한 번 더 협정이 일어났죠. 그래서 킬로미터당 단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이제 그람이 더 낮아졌습니다. 95g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노르웨이 쪽은 굉장히 이제 EV 쪽으로 그 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조금 더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적었는데
문제는 디젤은 일산화탄소랑 낙스랑 이런 이제 그다음에 각종 먼지들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EV로 많은 이제 차량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EV 차량이 경제적으로 내연기관 차량 얼마큼 동등할 것이냐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그 간단하게 수식이 나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이 EV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작게 써 있는 이 그 숫자들을 다 더한 값이 밑에 써 있는 건데요.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을 이 비용을 다 합하면 이게 한 5,000불 정도 됩니다. 여기서 어차피 내연기관도 전력전자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빼면 그게 2,050 정도 되는데 이 5,000에서 2,050을 뺀 2,950불이 배터리 팩이 된다면 두 개가 동등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연료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몰게 되면 우리가 기름을 계속 넣게 되니까 유지비가 들겠죠. 그래서 이 5년간 그 들어가는 연료비가 한 4,300불 정도 된다고 본 거고 여기에 이제 일렉트릭에 관한 건 둘 다 공동으로 쓰이니까 그 비용을 뺀다면 EV로 우리가 갔을 때에 연료비가 세이브되는 부분이 한 3,000불 정도가 됩니다. 두 개를 합한 게 한 6,100불 정도 되는데 요거를 킬로와트 아워로 바꾸면 킬로와트 아워당 102달러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점 더 내려가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미 정부의 이제 에너지 그 디파트먼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15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건 뭐냐면 쭉 그래프를 보니 이게 지금 도트로 되어 있는 거는 에너지 덴시티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황색 이 그 막대 그래프가 비용인데 지금 이제 2012년에서 2015년을 이렇게 보시면 비용은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로 감소를 하고 에너지 밀도는 2배가량 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2022년 올해가 되면 에너지 밀도는 한 이 정도, 400kW 이제 그 아워까지 갈 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 노란색은 테슬라가 EV 쪽에,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쪽에 들어갈 비용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고 이 연두색 부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그래프가 급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 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삼성 그 SDI의 그 부사장님이신 이태경 부사장님이 이제 한 학회에서 발표하신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에너지가 이제 충전되는 시간이 지금 보이세요. 배터리가. 그래서 2023년 요즘 이제 보신다면 10분 이내로 줄 것이다. 충전 시간은 완충됐을 때에 다닐 수 있는 길이가 700km까지 될 거다. 그리고 2025년 이후가 되면 900km 이상은 한 번 충전하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렇다면 왜 자동차 또는 항공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요 그래프가 답을 하고 있는 건데 동일한 그 무게를 갖고 있을 때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하이에너지 넷을 갖고 있고 고전압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어쩔 수 없이 물론 지금 고전도체들 쓴다는 것도 있고 있지만 현재까지 리튬이온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리튬이온 이 배터리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동작 범위를 초과해서 쓰인다거나 하면은 이제 위험 부담이 커지고, 그다음에 열 폭주 같은 게 세이프티의 이슈가 있는 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이제 자동차에 지금 관심이 있느냐? 당연히 자율주행 쪽 관심이 있고요. 세이프티에 관심이 있고 비용에 관심이 있죠. 이 비용의 빨간색 부분은 이제 지금 내연기관에서 쓰고 있는 퍼센트고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그 배터리 쪽 차량에 대한 비율입니다. 각 나라별로. 근데 엔지니어는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EV가 일반적인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성능이 얼마만큼 좋아질 것이냐. 그리고 같은 또 EV라도 성능이 얼마만큼 한 번 충전에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등등이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오토노미라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배터리 전화를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자율주행을 동작하는데도 수 킬로미터를 움직일 때도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불이 안 나고 잘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세이프티가 보장될 건지, 비용, 그러면 전체 주기가
우리가 말하는 내연기관을 우리가 이제 보통 폐차시킬 때까지 그 주기만큼을 EV도 갖고 갈 수 있을 거냐라는 이슈인데, 이 부분이 대부분 뭐랑 관련이 있냐면 배터리에 바로 온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서멀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온도에 대해서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동작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할 때 30도에서 40도를 넘지 않게끔 동작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열 관리를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왜 그런 거냐면, 온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는 배터리의 파워가 적게 공급이 되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배터리의 이제 그 노화가 더 빠르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굉장히 배터리의 온도가 하이 온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교체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한 거냐면, 어떤 임의의 조건이나 그 다음에 차지, 디스차지 되는 모든 조건에서 가능한 한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가 동작할 때 계속 배터리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쿨링을 얼마큼 잘할 것이냐도 우리한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배터리를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합니다.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고, 그 온도를 내가 어떻게 제어를 해서 낮추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프리딕션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BMS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온도를 하는 그 위험 부담에 노출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충방전에 대한 그 레이트,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너무 그 낮은 온도 또는 너무 이렇게 높은 SOC 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기계적인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배터리 지금 파우치가 지금 부풀어 오른 걸 볼 수 있을 건데 노화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가 그 충전되는 시간이 빨라지면 좋겠지만, 이 SOC 측면에서 충전이 빨라지는 시간이 너무 빨라지면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속도로 충전이 돼야 되고, 온도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유지할 거며, 그 다음에 기구적으로 외부 충격이 없게끔 또 진동이 얼마만큼 강건하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엔지니어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온도만 문제가 될 거냐? 그게 아니라 자동차가 이제 충돌을 하거나 진동을 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건데, 충돌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불이 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충격이 났을 때에 감전되지 않게 전원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의를 해서 그 관리를 할 것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진동도 이제 배터리의 노화의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못을 이제 페네트레이션을 이제 못을 뚫어서 테스팅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효과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원인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열폭죽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차가 불이 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막아서 충돌을 하더라도 불이 나지 않게끔 우리는 제어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도를 관리하는 게 엔지니어 쪽에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가 달리려면 모터에서 이제 전력을 끌어갖고 되니까 방전을 했다가, 그다음에 브레이크 밟고 있는 동안은 복구했다가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이 사이클을 얼마큼 잘 빠르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큼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다.